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8일 미국 마감으로 찾아온 각도기 각사한줄입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많이 추우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너무 얇게 입고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다가 감기, 코감기에 딱 걸려버렸어요. 코에 이렇게 콧물이 계속 차는 건 뭐다? 습도를 조절해주기 위한 자동 장치죠. 그러나 남들 보기가 좀 부끄러워서 참 그렇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구글에 대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을 샀기 때문에 시간에서 무려 5%나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만 올라도 괜찮지 않겠어 했는데 AI주들이 무너졌죠. AI주들이 전반적으로 무너졌고 시장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은행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지역은행들도 떨어지고 중소형주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오늘 왜 떨어졌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상황 보고 올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구글만 눈에 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정도, 월마트 정도 올랐고, 유틸리티 업종 정도 오른 거하고, 제약바이오가 요즘 상대적으로 계속 좋습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다들 떨어졌고, 반도체 주식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고, 엔비디아도 2% 가까운 하락, 애플도 그 정도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팀 쿡이 이제 곧 일을 끝내고 후임자를 찾는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오히려 상향됐습니다. 아이폰 17이 어느 정도 잘 팔려서 좋을 것이다라고 미국 투자은행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 목표가는 좋게 받았는데 오히려 팀 쿡 뉴스가 더 크게 작동했다라고 애플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분위기가 조금 더 동결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한번 페드워치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죠. 페드워치가 지금 57.1%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던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몇 명이 얘기했는데 분위기가 자꾸 동결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중소형주도 더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 기술주들도 약체입니다. 그리고 제일 약체가 뭐다?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고 약체는 코인입니다. 코인. 게다가 단기 자금 상황이 썩 넉넉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지난번처럼 되게 좀 마르는 흐름들은 없었고 미국의 단기 자금 흐름이 마르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게 돼 있어요. 분명히 아무리 반도체가 좋고 뭐가 좋고 해도 팝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물론 오늘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디가 제일 안 좋느냐? 코인이죠. 원자재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9만 달러 깨지기 직전이야? 진짜야? 할 정도로 금세 10,000달러가 날아갔네? 이렇게 보이죠. 자, 비트코인 저 정도면 알트 쪽은 아주 지금 곡소리가 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 저는 금에 대해서도 투기적인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지금은 부채가 너무 많고 부채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 다 투기적으로 빨리 부채니까 이자 돈을 내는 돈이니까 빠르게 돈 벌고 싶죠. 이자 돈을 내는 돈을 쓰게 되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고 싶고 그러면 당연히 레버리지를 쓰게 되고 아이고 이자도 썼는데 레버리지 못 쓰겠어? 이렇게 되면서 이자가 레버리지이긴 하지만은 좀 다르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빠르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시세가 안 나면 마음이 쫄리죠. 마음 쫄려서 오래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제 쏟아내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금리 인하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잠시 연준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입니다. 통화 정책 변화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정책 기조는 여전히 다소 제약적이지만 경제를 억제하지도 자극하지도 않는 중립 수준에 더 가깝게 옮겨놨다. 위험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중립금리에 접근함에 따라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분은 지금 되게 균형적 상태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균형적 상태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뭐 이분도 투표권, 연준 부의장은 당연히 투표권 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노동시장은 여전히 약하고 정체 수준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다음 달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가장 강력하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분 뭐라고? 위험관리 차원에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발이 좀 약하네. 그쵸? 이발이 조금 약합니다. 자, 이 분위기 보니까 앞서 모두에 보여드렸던 대로 다음 달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거죠. 자, 이제 조만간에 저기가 나오죠. 고용률,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견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으나 뭐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미국의 몇 개 안 되는 지표 중에 요즘 지표가 안 나오죠. 셧다운 푼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는 게 있어요.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그게 18.7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10.7 정도 수준이었어요. 8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뉴욕 관련된 제조업 지수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건 미국 경기가 여전히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모멘텀은 그렇게 됐고 또 하나 시장을 짓눌렀던 이슈가 하나 더 있죠. 바로 AI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이클 버리가 제대로 불을 지펴놨는데 또 하나의 뉴스가 터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소프트뱅크, 이번에는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이 엔비디아 물량 전량을 매도했다는 뉴스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틸 매크로는 지난 분기에 보유하고 있던 9,400만 달러 약 1,300억 어치의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13F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에 이어서 또 팔았잖아요. 야, 근데 이분들이 어떤 소프트뱅크, 그다음 피터 틸, 팔란티어. 자, 이분들은 AI 쪽에서 어떤 분들이다? 최선단에 있는 분들이다. 최선단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엔비디아를 팔았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는 다른 데 투자하기 위해서 팔았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거 뭐야 도대체? 야, 이거 선수들이 파는데 이거 나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엔비디아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 그런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되는 뉴스, AI에 관련된 자금 조달 소식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이네요. 아마존 뭐 데이터 센터이긴 합니다. 일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데이터 센터를 AI로 읽으니까요. 지금 아마존이 3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섭니다. 네, 3년 만에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데요. 3년 만기부터 40년 만기까지 6개 트렌치로 발행을 하는데 1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원이요. 어떤 한 회사가 채권 조달을 하는데 22조 원을 조달한다고? 상당히 놀랄 만한 숫자죠. 그렇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번 게 이제 미국의 투자등급 회사채에서 발행된 것 중에 5번째로 큰 수준의 물량이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이 외에도 계속해서 지금 채권 발행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AI 쪽에서 이렇게 채권 발행을 해서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리턴이 될 수 있을까? 아직 의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시장이 좋으면 그냥 밀어붙이고 넘어가요. 오히려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면은 구글 뉴스로 치고 나갔겠지. 왜냐면 구글은 이렇잖아. 야, 드디어 버크셔 해서웨이가 AI 투자를 하네. 이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내러티브가 있었겠죠, 분명히. 근데 그게 눌림당한 거 아닙니까? 오늘? 구글이 시간에서 5% 올라가던 게 지금 2%대 상승으로 구부러지면서 끝났잖아요. 그럼 뭐냐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일단 금리권으로 압도를 당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제일 커요. 뭐니뭐니 해도 금리야. 뭐니뭐니 해도 금리가 규모가 제일 크다. 금리로 한번 당했고, 여기다 추가로 이런 AI에 대한 의문점이 한번
발생을 하니까 쉽지 않죠. 여기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력한 촉매가 됐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나왔다라고 오늘 시장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장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전체 시장 하루 흐름을 살펴볼게요. 종가가 저가 근처로 끝나버렸어. 아주 좋지 않아요. 네. 그저께 금요일 날도 좋지 목요일 날도 좋지 않아요? 해서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그냥 왕창 빠졌는데 그나마 이제 그 금요일 날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끝이 났는데 오늘 또 다시 빠져가지고 이거 모양 좋지 않네요. 예,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졌으니까 이제 조정 다 끝났어 하고 끝나면 좋은데 미국은 항상 레버리지는 도대체 얼마큼 쓴 거야?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한 상황인 거죠. 자, 미국은 지금 금리 결정 어떻게 나느냐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게 조금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시장은 레버리지가 너무 큰 시장이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거를 극복하려면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했던 것처럼 이번 분기도 전분기 대비 그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치유를 찾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젠슨 왕의 언급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여전히 괜찮구나. 괜히 우려했네. 괜히 걱정했네. 이렇게 바뀌겠죠. 예,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불안 심리를 딱 때려내서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좋고 스윙 속도가 빨라갖고 딱 쳐내면 좋은데 어정쩡하게 쳐내면 성장을 하긴 했는데 예전보다 성장이 많이 줄어들었네. 그리고 가이던스도 옛날만큼은 아니네. 이렇게 해서 탁 빗맞아 가지고 이렇게 땅볼 나거나 이래버리면 아웃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이 시장에 지금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는 잘해낼 것 같긴 한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왜 깜부치킨에 와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가셨을까? 영업도 진짜 고급지게 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줄게. 응? 없어도 못 파는 GPU 팔아줄게. 내 선물이야. 돈 내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선물인데 선물이야. 이런 상황인데 선물이야가 아니고 선물이야. 이런 건데 왜 이분이 지금 영업을 하러 돌아다녔을까? 라는 거죠. 두 가지 면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소브린 AI가 수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국가가 이거 소브린 AI 하겠다고 덤비는 상황이니 다른 나라도 허겁지겁 생각을 안 하겠어요? 와, 한국 같은 대단한 나라 AI 하는구나. 우리도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팔 나라가 많아지죠. 근데 왜 소브린까지 왔을까? 미국의 기업들의 칩 규모는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게 많이 갖고 있죠. 나라 전부 합쳐봐야 뭐 한 회사만큼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근데 두 가지지. 캐퍼가 증설이 되어서 원하는 만큼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빅테크들한테 팔고도 남는다던가 아니면 빅테크들의 판매량이 이제 곧 고점을 찍을 것 같으니까 새로운 투자처, 새로운 매수처, 판매처를 마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세상을 보는 저분 왜 모셔서 세일즈 했지? 라고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는 있죠. 할 수도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려면 실적이 좋으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엔비디아한테 너무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게 하는가? 네. 자, 오늘 금리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금리가 전일 대비로는 조금 안정되어졌는데 지금 1번 금리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1번 금리 그렇지 못한데요. 자,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미국 금리가 안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까지 난리를 폈던 영국의 길트 금리가 4bp 정도 수준으로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지표 중에서 부동산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요. 주택 매물 가격이 전월 대비 11월에 1.8% 급락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11월 기준으로는 거의 한 13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달에 1.8% 빠지면 얼마나 많이 빠진 거야? 그렇죠.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집을 자기 돈만으로 사? 네. 예를 들어서 대출이 70%야? 근데 한 달에 1.8% 빠졌어? 그럼 느낌은 뭐죠? 느낌은 5% 빠진 거죠, 거의. 느낌상으로는 거의 5% 가까이 빠진 거야. 한 달에. 근데 좋아. 20억인데 15억을 빚을 땡겨서 집을 샀어. 근데 5% 빠지면은 50, 1억 빠진 거예요. 그죠? 느낌적으로. 연율 환산. 네. 공포 마케팅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경기는 둔화되니, 결국은 금리를 영국도 또 인하하겠구나. 지난번처럼 이렇게 박빙으로 5대4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국 길트금리가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물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이 문제죠. 일본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사나이 총리하고 지금 사나이 총리가 정말 글로벌리 정말 가장 유명하신 분이 되셨어요. 지금 중국하고 이제 한판 뜨면서 지금 시진핑 주석께서는 일본도 가지 마라 뭐 그런다는데 그래서 우리 덕분에 우리는 조용히 가만히 있죠. 호텔 신라 주가 오르고 가만히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비행기 더 공간 마련해 드릴게. 한국으로 비행기 더 띄우세요. 사이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올리브영도 오시고요. 네. 오셔가지고 호텔에서 지내시고 피부과 시술도 좀 받으시고요. 네. 그냥 사이좋게 지내세요. 뭐 이런 게 우리는 좀 필요한 거야. 그죠? 예. 우리는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서 내 상황이 계속 안 좋아. 감정적으로 지금 감정적으로. 근데 나는 중국이 도광양해를 10년만 더 했으면 미국 진짜 맛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었어요? 오히려 특색사회주의 너무 빨리 끝냈어. 그냥 10년만 도광양해 더 해버렸으면 진짜 완전 끝났어. 그리고 중국이 부동산만 좀 일찍 빨리 꺾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미국 입장에서는. 저 버블 때문에 지금 중국 경기가 그냥 헤매고 있잖아요. 몇 년째 헤매고 있거든요. 우리 계속 보잖아. CPI, PPI 살아나질 않아. 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몇 년째 빠지고 있어가지고 어제도 보셨잖아요. 중국 마감에서 전년 대비 10몇 %씩 빠져. 지금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 또 빠져. 부동산이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잘못되면은 경기 자체가 다 무너져. 일본에서 봤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보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지. 미국 입장에서는 쟤네 저거 부동산 저거 안 무너졌으면 저거 우리 하기야. 미국도 부동산 때문에 조진 거 아니에요. 리먼 사태 때 부동산으로 조져가지고 보통 이제 항상 생각하기를 자기네 GDP의 70% 오기 전에 한번 제어가 시작돼야죠. 꽉 눌러줘야 되는데 그 시점이 바로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야. 그리고 오히려 그때 중국이 4조 달러를 풀면서 걔네들도 버블 맞았어. 막 완전 부동산 버블이고 뭐고 자산 버블 난리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 고맙지. 얘네가 돈을 빵빵 써주니까. 그래갖고 서로 그냥 가다 갔는데 이제 얘는 이렇게 막 커졌고 이제는 제어가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이제 맞짱을 딱 뜨는데 사실은 중국의 전략가라면 여기서 도광양해는 10년 더 했어야 된다. 근데 세상 일은 그런 건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어찌 되었거나 딴 데로 새서 죄송하고요. 사나이 총리가 이번 주에 가주 일본은행 총재하고 만납니다. 18일 날 만나게 되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할까? 일본 GDP 한번 보고 올게요. 일본 GDP 어제 나온 거 보니까는 전년대 전기비예요. 저 잘못 했는데 전기 대비 0.4% 마이너스고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8%예요. 예. 근데 물가 지수는 꽤 높아. 근데 GDP는 떨어져. 저거 어떡하냐, 저거. 일본도 갈 데가 없어, 지금. 진짜 우리보다 더 상황 진짜 안 좋다, 쟤네. 진짜 저런데 그러면 사나이 총리가 와서 경기 GDP가 너무 나쁘고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좀 봐주세요. 뭐 이래버리면 일본은행 총재가
안 됩니다. 지금 물가 너무 높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럴 턱이 없죠. 그동안의 한 모습을 보면 절대 그럴 턱이 없어. 일본은행 총재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일본 엔화가 와, 진짜 일본 엔화 때문에 우리도 같이 약세인 그게 있어요. 하루 구두 개입해가지고 1,450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우리 바로 1,460원으로 다시 올라가 튀었고, 일본 엔화가 155.24엔인데 저게 지금 오늘 그 유로화로는 180엔 왔었어. 유로화로는. 유로한 180엔은 유로 출범 이후 1999년 이후 최초랍니다. 최초. 그래서 갑자기 지난 주말에 들어도 언뜻 불현듯 아무 근거도 없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얘네 지금 프라자 합의 이전으로 돌리고 싶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말씀드렸죠. 뭐지 도대체?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지? 그때 플라자 합의 이전으로 220엔 정도 했었습니다. 달러당 220엔. 와, 이게 말이 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저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본은 국민들이 저항이 없어요. 정이 없으니까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것 같아. 일본 국민들은 뒤에서만 뭐라 그러지 앞에서는 절대 절대 항상 이러잖아. 일본 사람들은 항상 뒤에서 막 그 혼내와 뭐지? 그거지? 겉모양을 뭐라더라? 그거 까먹었네. 혼내하고 속마음하고 겉하고 완벽하게 다른 게 일본이에요. 예. 겉으로는 이러다가 속으로는 완전히 딴 생각한다니까. 네. 다테마이 맞아. 그래. 혼내와 다테마이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왜냐하면 혼내를 다테마이로 하는 순간 뭐가 날라와? 700년 무사도가 쫙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그 보니까는 식민지를 몇백 년 한 나라들은 이게 뭔가 쩔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씨 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같이 죽어버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몇 세대 안에 뒤집혔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몇백 년 가버리면은 그것도 못하는 거야. 보니까 그 식민지 몇백 년 한 나라들 보니까 꼭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또 딴소리 간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쨌든 엔화가 굉장히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18일 날 사나이 총리와 그 가조 총재와의 만남이 기다려지자 사람들이 더 약세로 갈 것이다 라고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겠고요. 이 정도쯤 되면 일본 은행이나 이럴 때서 엔화 환율 약세가 너무 심합니다. 이것은 좀 불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투기적 세력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네. 일본이 어디 식민지였냐면 자국 식민지였죠. 무사들의 식민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뉴스 몇 개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프리스의 그 투자 의견 그 긍정을 받았고요. 엔비디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게 또 그 현재 펀더멘탈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JP 모간 체이스는 애플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요 감소세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TSMC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 주가를 1,800달러에서 1,9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로젠블릿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투자 의견을 250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전히 우리는 금리 인하, 금리권의 영향권 아래 있는 거고요. 이 금리권을 해결할 거는 엔비디아의 실적이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많은 거를 짊어지고 있어서 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리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죠. 금리 문제라면 이거는 빠져나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방송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